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너무 더 크게 나오죠. 지금 저는 치앙마이 공항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마이크까지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제 얼굴이 또 너무 크게 나오니까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바로 이번 영상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서 지금 국제학교를 돌아보면서 볼트, 여기서는 그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여행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랩 택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랩 택시를 많이 이용했지만 이제 여기 태국에서는 볼트를 많이 또 이용하더라고요. 뭐 그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트 택시를 이용했는데요. 한번 후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적어도 제가 하루에 볼트를 많이 탈 땐 학교 방문들이 좀 많고 많이 돌아다녀야 될 땐 하루에 5, 6번도 볼트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볼트를 적어도 한 40번에서 50번 가까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볼트 택시를 한 40번, 50번 이용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후기니까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두 번 이용하고 후기를 남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말레이시아 그랩하고 비슷합니다. 방법은 그냥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내 목적지를 정하고 내 픽업 포인트를 정해서 이제 기사가 오면 타면 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랑 좀 다른 게 이 볼트는 오토바이, 우리 말하는 그 오토바이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일 가까운 거리 제가 탔을 때 보면 비용이 한 뭐 65바트, 한 60바트에서 70바트, 그럼 1바트 기준으로 한 40원 하면 2,400원, 뭐 2,8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토바이 그 볼트로 이용하면 한 절반 가격에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0바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면 굉장히 절반 가격이니까 저렴하지만 무조건 오토바이라고 해서 절반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볼트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해외에서 그래도 제가 이동할 때 특히 국제학교들은 외곽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용할 생각을 안 했고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토바이 볼트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바이크죠. 그 모터바이크 볼트도 괜찮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후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거, 일단 뭐 그랩과 비슷하지만 그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볼트가 또 있다. 하지만 무조건 뭐 절반 가격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비용은 다릅니다. 물론 그 자동차보다는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말레이시아 그랩을 타면은 그랩 기사분들이 대부분 영어를 그래도 열에 뭐 한 7 정도는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열의 절반 정도는 영어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볼트 기사분들은 영어를 거의 열이면 한두 분 조금 하는데, 그 한두 분조차도 말레이시아랑은 비교할 정도가 안 되는, 완전히 그냥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할 정도의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의 볼트 기사분들은 영어를 못한다. 제가 탔을 때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그랩을 타고 제가 이렇게 학교들을 방문할 때는 그래도 기사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볼트는 그렇지 않다. 즉 태국인들의 영어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거는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만큼 영어를 태국 사람들도 못한다. 그리고 학교 위치가 저는 이제 대부분 외곽에 있다 보니까 보통 그랩을 탈 때 뭐 200바트 이상도 나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200바트 하면 뭐 250바트라고 해봤자 돈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 기준으로 택시 타는데 뭐 편도 요금 돈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태국 그 볼트에서 요금이 편도 요금이 300바트 가까이 된다는 거. Excuse me. That's my.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카트를 어떤 분이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네. 어쨌든, 예, 그 200바트, 300바트 사이가 한국 돈으로 하면 뭐 8,000원, 돈 만원, 뭐 12,000원이지만 한국 개념으로 아예 한국에서 택시 타면 뭐 만원, 2만원 기본이잖아요. 뭐 조금 거리를 간다고 하면. 하지만 태국 기준으로는 참고로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한 번 탈 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저는 그 볼트 택시를 많이 타는 날은 정말로 막 왔다 갔다 600바트 가까이 나옵니다. 또 이제 외곽 지역에서는 그 기사가 조금이라도 대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700바트도 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700바트라고 해도 뭐 28,000원밖에 안 되니까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태국에서 볼트 왕복 비용으로 700바트 낸다는 거는, 예, 거의 28,000원은 정말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한번 왕복 비용으로는. 예,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저렴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저처럼 볼트를 많이 타는 사람은 또 이게 이 택시비가 장난이 아니게,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생각만 하시고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뭐 이런 식사값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 정말 저렴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들을 방문하니까 특별한 경우지만, 뭐 이렇게 뭐 시내 그런 관광지 주변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가깝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 부분은 참고로 그렇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용은 예,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택시비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가까운 거리는 2,400원, 2,800원 하니까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그랩 최저 요금이랑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뭐 싼 거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먼 거리를 갈 때는 당연히 말레이시아 그랩보다는 좀 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볼트 택시를 이제 그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 택시를 앱으로 예약하는데 대부분이 다 여자 사진으로 운전자가 뜹니다. 이제 그 기사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랩처럼. 근데 막상 오면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에요. 예, 중년에. 근데 이게 뭐 제가 여성 기사분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배정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사가 배정되는 건데, 제가 이제 목적지를 정하면 근거리에 있는 기사들이 배정되는 건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 사진을 올려놓고 실제 올 때는 남자 기사가 오고. 어쨌든 왜 고객도 자기 신분을, 자기 그 기본 정보를 넣는데 그 택시 기사들은 자기를 그거 업으로 하는 건데, 예, 그렇게 여자 사진 그냥 떡 올려놓고 자기가 오고. 저는 처음엔 볼트를 예약할 때마다 물론 여성 기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자 사진을 자기 프로필에 올려놓고 남자들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유독 그랬던 건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 볼트를 타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트를 탄 게 뭐 10대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번 이상은 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하루에 많을 때는 뭐 5, 6번도 제가 볼트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예, 적어도 4, 50번은 이용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그거는 좀 의아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거는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은데, 황당한 거는 이제 저는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네, 그 목적지가 그거를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뭐 그런 방향에 대한 감각이 둔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볼트 기사가 딱 도착했을 때 우리 같으면 반대편에서 제가 보일 거예요. 분명히 어떤 지역에서는. 근데도 절대로 뭐 창문 열고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차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창문도 안 내립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저한테는 100% 이랬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기다려요. 볼트 앱으로 간혹 메시지는 옵니다.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볼트 앱에서 뜨는 거예요. 도착했다고. 근데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넘버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저쪽 끝에 정말로 그냥 기사가 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 같으면 그냥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의 상식이라면 창문을 열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이라도 한번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이게 문화인가? 태국의 문화인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적어도 제가 뭐 한국에서만 산 건 아닌데 저는 뭐 외국 생활도 오래 하고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살아왔지만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기사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다고 요금을 오히려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돈 1,000원, 돈 1,000원에 뭐 제가 신랑이 하겠습니까? 영어도 안 통하는데 그냥 주고 말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거는 아쉽다. 네, 그냥 차량이 바로 제 앞에 서 있어도 창문 열고라도 손짓 안 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센스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요. 목적지에 이제 우리는 목적지를 넣잖아요. 그 택시를 잡을 때 목적지를 넣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부분 학교를 넣지요. 학교를 넣고 이제 당연히 기사가 그러면 가는 거죠. 이제 뭐 GPS를 이용해서 가든 뭐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 제가 한두 번 경험했는데 학교에 엉뚱한 그냥 펜스 옆에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학교 왔으니까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국제학교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모가 상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그냥 학교의 펜스만 보고 그 학교에 왔다고 생각해도 그 학교의 정문까지 갈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다짜고짜 내리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학교를 방문할 때는 학교가 아닌 그냥 주택가에 딱 와가지고 주택가 한가운데서 저한테 내리라는 거예요. 자기 GPS로는 여기가 학교랍니다. 당연히 아니죠. 제가 바보입니까? 자기 그 GPS에도 거리가 상당히 학교랑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합니다. 제가 정말 황당한 경우라서 막 내리라는 거예요. 돈 내고 내리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나마 기지를 발휘해서 학교 담당자한테 이제 방문 예약을 하고 간 거니까 학교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학교 담당자는 이제 로컬 분이니까 태국어를 하니까 통화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가줬는데 그 시간이 10여 분 걸렸습니다. 차로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서 만약에 내렸다면 저는 학교 약속도 어그러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차량으로 10분 거리면 걸어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앱으로 목적지를 넣는 거고 그러면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고집 피우는 거죠. 난 다 왔다. 난 다 왔으니까 내려라. 참 적은 비용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기사분들도 한두 번 경험을 했다. 그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물론 뭐 많은 건 아니지만요. 정말 좀 황당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에 학교 담당자랑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찔한 그런 경험을 할 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은 친절하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국에 오면 뭐 태국 사람들의 뭐 스마일, 태국 사람들의 미소,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뭐 만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로컬들이 제가 본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꼭 친절하지만은 않다. 저는 해외 생활을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해보지만 글쎄요. 태국이 제가 느낀 몇 주간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볼트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분명히 차가 다니는 길인데도 뭐 굳이 좁아서 못 들어가겠다. 그냥 걸어서 가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글쎄요, 조금 서비스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제가 치앙마이에 또 학교 방문이나 이런 일 때문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선 스쿠터도, 그러니까 작은 오토바이죠. 소형 오토바이도 많이 렌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형 오토바이 렌트비가 하루에 250바트입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250바트입니다. 즉 하루에 10,000원이에요. 하루 그 오토바이 빌리는, 소형 스쿠터 빌리는 비용이 1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루에 택시비로 많이 사용한 날은 거의 돈 30,000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다는 거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렌트를 하는 경우에 소형차 같은 경우엔 보험까지 다 하고 해도 언리미티드로 제가 주행할 수 있고, 그래도 하루에 보험 포함해서 한 50,000원, 물론 이제 그 렌트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그래도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알아봤을 때 50,000원 정도였거든요. 물론 로컬들은 조금 더 쌀 수도 있고, 뭐 어떤 렌트 회사들은 또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어쨌든 소형차 같은 기준에 그렇게 한 50,000원 조금 약간 넘으면 하루 렌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택시비를 3-4만원을 쓴다? 그러면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공항에서 이렇게 또 야외에서 찍느라고 주변에 뭐 소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정보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좋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치앙마이에서 정말 많은 학교들을 잘 탐방하고 또 말레이시아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